자, 그럴 생각은 없네요. 자, 8월 14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52쪽에 발전 문제 7번. 자, 나머지라는 식으로 하면 된다 했고, 자, 여러분들 그 공식 내가 외우라 그러는 거 8줄 다 적을 수 있나? 오늘 이따가 또 이거 설명하고 나면 인수분해 들어갈 거 또 공식에 대한 얘기 또 나온다. 그거 모르면 고등학생 아닙니다. 내용 모르는 거예요. 세제곱 공식. 일단 오늘 여기 문제 풀이하고 뒤에 인수분해 들어갈 때 또 다시 공식 쭉 다 적어줄 테니까 여러분들 그걸 암기를 해야 돼. 다른 거는 강하게 암기 일단 얘기 안 하지만 세제곱 변형 공식만큼은 줄줄줄 나와야 돼. 어떤 경우를 또 바로 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막 쏟아져 나와야 되고. 자, 일단 여기 53쪽에 필수 문제 8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그 나머지 정의나 인수 정의 변형된 형식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fx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x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이거의 기본적인 정리의 꼴은 a는 bq 플러스 r. 자, 이 포맷대로 다 식적어주면 된다 그랬잖아. 맞죠? 예. 그래서 fx 같은 경우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자, 몫은 자동으로 우리가 q에 대한 방식으로 표현해버리자. 몫이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가 3x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표현하면 문장으로 주어진 걸 식으로 표현해 놓은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 보고 f에 2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거를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는 거야. 맞죠? 자, 일단 여기가 이 부분만 아니라면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라면 만약 이것처럼 fx였다면 그 나머지가 얼마가 되는데 f2가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되는 거 아니야? 나머지 정리해서. 맞죠? 그렇게 풀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fx가 있다면 그 fx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냐고 물으면 이 f2 값이 나머지가 되는 거잖아. 예. 이게 나머지 정리. 요건 기억나나요? 배웠던 거? 배운 지가 좀 오래돼서 좀 이렇게 좀 어떤 기억 잘 안 나? 그지? 기억 안 나면. 자, 그러면 이거 보자. 자, fx는 x-2로 나누면 뭔가 몫을 가질 거고 나머지 r이라고 했을 때 x 자리에 2 넣어버리면 이 친구가 0이 되면서 f2는 r이라고 하는 나머지를 가진다. 이렇게 정리된 거야. 맞지? 그래서 나머지 정리가 만들어진 방법대로라면 이걸 구해주면 풀어져야 정상이야. 맞죠? 뭐라고? 왜? 눈이 좀 안 좋아. 눈이 안 좋다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는 이 친구를 지금 어떻게 처리해 줄까가 문제예요. 맞죠? 자, 그래서 이 친구를 구해서 식을 변형시켜 주고 난 다음에 x 자리에 2를 대입을 하면 그 나머지가 구해주고 x-2로 나눈 식을 적어주면 되겠는데, 이걸 구하려고 하면요, 여기에 x 자리에 전부 다 2x-3이라는 걸 다 넣어서 다시 식 정리해야 돼요. 그게 쉽겠나? 만만하진 않겠지. 맞죠? 그죠? x 자리 2x-3 다 대입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 어차피 우리가 나머지 정리할 때 x 자리에 2를 갖다가 넣어서 푼 거잖아. 그러니까 포인트는 f2가 포인트가 아니라 x가 2라고 하는 게 포인트란 말이야. 나눠주는 이 1차 식이 0이 되게 만드는 x의 값을 대입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면 이 2를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여기 2x-3이라고 하는 요 덩어리에 x는 1이라고 하는 거를 대신에 넣어줘. 그럼 이 값이 얼마인데? 1은 어? 1은 넣어야지 않았어. 맞다. 저 2 넣었다. 잘못 얘기했다. 2다. x 자리에 2 넣으면 얼마가 되나? 1이 되죠. 그러니까 요 전체 값이 1인 답을 구하면 되잖아. 맞나? 그래서 요거 전체를 하나의 문자로 보니까 이 식에 1 대입해서 구하면 그게 나머지가 되는 걸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fx라고 표현하는 거를 덩어리를 잘 봐야 되는데, 요 x랑 똑같은 걸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요 위치에 있는 값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해가 되고, 이걸 같은 x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냥 요 2x-3이라고 하는 요 덩어리 자리에 x가 들어간 걸로 생각해버리면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나? 대입하는 거는 x-2로 나눴기 때문에 x가 2가
가서 나온 결과물에만 되는 걸로 나머지 정리가 된 거고 이 2를 요 칸 x 자리에 넣어주면 요 값 전체가 1이제 그럼 요거를 여기 x 자리에 1 대입한 거랑 같은 걸로 보는 거야. 그러면 이 x를 여기에 1을 대입한 문제가 다 풀어진다고. 그렇게 풀면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요거는 인수분해 하나하나 상관없는데 1 넣어보면 0 되는 거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 인수분해 하면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얘를 보면 0 되는 거 여기서 확인하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1 넣어보면 바로 확인되니까 얘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인수분해 됐나? 그 다음에 요 끝에 1 대입하면 요 값이 나머지인데 나머지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풀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2차가 그죠? 2차 저게 아니면 승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으면 안 돼. 아, 그렇지. 안 사라지면 저 QX가 남으니까 계산해야 되겠지. 근데 딱 여기 떨어지게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야. 저런 문제만 나와. 자, 그 좋게 응용할 수 있게끔 나오지. 뭐라도 떨어져야 계산할 수 있으니까 저렇게 나오겠지. 맞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은 인수분해 했는 거 가지고 이제 확인이 바로 된 거고 만약에 안 해도 1 넣어보면 금방 표가 나잖아.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QX가 살아남은 채로 그 다음 계산법을 써야겠지. QX가 있는 채로 변형하는 걸 써야겠지. 됐나? 그렇게 해서 나머지가 되고 그 책에 보면 그 두 번째 이제 다른 풀이라고 돼 있는 게 보면 x 자리에 2x-3을 다 대입해서 넣어가지고 그 변형된 식을 직접 x-2로 묶어주는 걸 해놨단 말이야. 맞냐? 그 작업을 수동으로 해야 돼요. 그게 좀 쉽진 않겠지. 아 맞다 하고 너 저 책을 볼 때 만약에 우리 여기 개념표 문제 풀잖아. 그런 연습장 같은 거나 혹시 이게 포스트 같은 게 있으면 이걸 보지 말고 내용을 일단 따라오고 계속 문제 푸는 거야. 아 알겠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푼 거랑 네 푼 거랑 책 풀이하고 비교해서 확인해주고 알겠나? 항상 자기 생각 정리하는 걸로 할게. 자 너네도 설명 들어가면 풀이 안 보이게 덮기로 했는데 뭐 메모지 준비 아무도 안 돼 있나? 아시아. 어? 때문에 이미 안 보여. 아 정말 희한한 소리 자꾸 한다. 너네 포스트잇 준비했나 안 했나? 메모지 준비 다 됐어? 포스트잇. 뭐라도 있어야 언제든지 뭐 설명 들어오면 적어놓고 외울 거 있으면 적어놓고 해. 여기다 적을게요. 뭐 지금은 방법 없잖아. 다음에 그러니까 메모장기 준비해놔. 딱 사이즈 요만한 거. 우리 손바닥 유찬이가 들고 손바닥 만하게 준비해놔 메모지들. 그 여기다 딱딱 붙여가면서 필요하면 적어서 바로바로 책에 붙여놓고 해. 됐죠? 자, 맞다. 그 다음에 자, 너 보자. 혹시 너 저기 저보고 당식에 나눗셈을 할 때 주로 어떤 방법을 써? 당식 나누기 하려면? 그러니까 첫 번째 배운 방법은 거의 사상 뭐 끝이. 요거 쓰는 게 있을 거고. 거의 사상 끝이. 아니 결국 확인해봐야 되잖아. 지금 이 나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거 알고 있지? 요건 조립제법 혹시 기억나나? 조립제법? 요 뭐 다음식의 개수들 쭉 다 적어놓고 요런 식으로 나눠가 숫자 내려서 꺾어서 올리고 내리고 올라가. 요 방법. 혹시 너 나누기 하면 이 방법으로 많이 쓰나? 아니면 이걸로? 어? 요걸로 더 많이 쓰고 오케이. 그럼 혹시 내가 혹시 이제 애들한테 요걸로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걸로 좌변 우변 맞추어서 나누기 하는 건 혹시 잘 안 해보나? 잘 안 해보나? 그러면 우리 인수분해도 그렇고 하려면 요 방법 요거 쓰는 거 이따 샘플 나오면 그때 나누기 해볼 거니까 요걸로 좀 연습을 좀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한계가 있거든. 쓸 때 나누기 할 때. 자, 너 얘기해봐. 조립제법이 어떤 한계가 있노? 1차식. 그죠? 그러니까 나누기를 1차식으로 나누기 할 때만 써먹을 수 있어. 그래서 제한이 있다. 그지? 그래서 그냥 1차식 말고 다른 걸로 나누기 하는 식이 필요하다면 무조건 우리는 요걸로 바꾸어서 좌우 맞춰가면서 나누기에서 목 찾는 법을 연습을 해줘야 돼. 어찌됐든 하면 그거는 그게 되면 좀 더 훈련 좀 하는 걸로 하고. 자, 그럼 그 밑에 저 필수 문제 9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아까 했듯이 뭐 QX가 살아남는 경우에 대한 문제요. 응용되는 문제인데 fx를 x-2로 나눴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5다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 그냥 머릿속에는 얘만 떠오를 거예요. f2가 5다 이렇게 할 거고 근데 그 다음은 q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라 했거든. 그러면
f라는 함수가 있을 때 나눈 그거니까 자 qx니까 q라고 하는 것에서 x 플러스 3으로 나눈 거는 x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넣은 거야. 맞지? 요 결과가 나머지 정의에서 3이 된다. 우리는 문제에서 요 두 가지 조건을 알 수 있어. 첫 문장을 통해서.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잖아요. 예. 맞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해놓고 뒤에 문장은 f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라는 문제거든. f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인데 일단 우리가 이 주어진 조건 갖고 관계식을 만들어 보자. 자 fx를 x-2로 나누었더니 자 몫이 얼마인지는 몰라. qx라고 두고 나머지가 5인 건 알았어. 맞냐? 예. 자 여기까지 알았는데 우리 보고 해보라고 한 건 이 주어진 똑같은 f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 구하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데 f 마이너스 3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 맞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얼마인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가 되는 거 맞아?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살아남잖아. 왜냐면 우리가 2고 이거 사라지는 것만 연습했는데 안 사라지잖아. 예. 그럼 별 수 없어요. 그냥 넣으세요. 이렇게 넣으세요. 됐나? 그리고 뒤에 딱 이제 이게 눈에 번쩍 보이잖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가 이 친구에 대한 설명 힌트라는 게 줬죠. 나머지 정리 쓰게. 그럼 요 구한 걸 여기다가 딱 넣으면 이 답이 나오는 걸 이렇게 합성된단 말이야. 이해했나? 이건 아까보다 쉬운 거.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이 어려운,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요 맥락을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몫에 대한 식에서 또 나머지 정리를 한 번 더 쓰게끔 만들어 놓고 여기다 대입하게. 뭔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 요 3대방 답은 금방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면 요 과정을 조금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걸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요 식변은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요 식의 모양을 무조건 적어놓고 그 다음 아이디어 내고 이해를 해줘야 돼. 자, 그 뒤에 54쪽의 필수 문제 10번도 한번 봅시다. 뭐 얘는 뭐 인수정. 문제가 쉬워요. 요건 인수 정리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돼버렸는데. 자, 일단 그 밑에 거 보지 마시고 이제 문제 해석하는 쪽에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자, 3x 3제곱 플러스 3제곱에 ax 제곱이고 플러스 bx 플러스 cd. 자, 이렇게 식이 주어졌어. 그리고 이 친구를 뒤에 설명이 x-2와 x-3을 인수로 가질 때라고 돼 있거든. 자, 일단 문제 해석.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 b 두 개야. 예. 자, 구해야 되는 게 두 개면 식 몇 개 필요하다? 조건이 몇 개 필요하다? 2개. 두 개가 필요한데 그 두 개 조건이 여기서 준 거야. 예. x-2라는 인수 하나, x-3이라는 인수 하나. 자, 이런 식으로 매치가 됐잖아. 그럼 얘를 이용해서 한 개씩 찾아서 연립해서 풀면 된다는 게 기본 문제 풀이. 반응 잡혔지? 자, 그러면 어떻게 쓸 건가인데 이게 또는 이게 이거의 인수라는 얘기는 이 친구가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맞지?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얼마란 얘기? 0. 0이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2를 보여주면 되지. 그럼 요거를 우리 fx라고 했을 때 해버리자. 그러면 F2를 구하면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데 이 대입한 이 값이 0이고. 0이다라는 거야. 인수라는 얘기는 나머지가 0이라는 걸 그랬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F3 x자리에 3을 넣고 또 ab가 들어가는 뭔가 수식이 나오겠지. 그 결과가 0인 걸로 놓고 연립으로 풀면 끝이다 이 말이야. 6. 맞냐? 구조 짰잖아? 그럼 이제 실행해보자. 2 넣어봐. 24 플러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12. 그 다음 두 번째 3을 넣으면 요 27에 3이니까 81이네요. 81 더하기 9a 플러스 3b 플러스 12는 6. 이렇게 해놓고 이거 두 개 연립해서 푸는 거잖아. 어려운 거 없죠? 예. 일단 자 생각하면서 연립해서 답까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이 확인합니다. 자, 연습장에 빨리 문제 풀어보세요. 이거 빨리빨리 풀어서 정답 내는 거 빨리 훈련합니다. 손이 빨리 따라야 돼요.
오케이. 자, 나오나? 그럼 여기서 내가 먼저 문제 풀이의 구조 짜자고 했는 말의 의미 알겠나? 야. 어떻게 흘러가는지 미지수 개수 찾고 조건 찾고 연방 딱 이게 기본 패턴이야. 자, 그러면 10번 문제 이해가 됐으면 자 11번 내용 한번 살펴봅시다. 자 11번 보면 자 방식 이것이 x-1 곱하기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질 때 상수의 비의 값을 구하라. 자 아까 여기서는 이 친구가 이거의 인수다라고 대놓고 정보 줬고요. 이번에는 말을 살짝 바꿨죠. 요거 두 개 곱하기 했는 이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요 각각이 다 인수가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x-1과 x 플러스 2가 이 전체의 인수가 되는 거 맞지만 요거 각자 곱해진 따로따로도 이거 인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인수란 말이 자꾸 헷갈리시면 머릿속에 이걸 약수라고 그냥 떠올려버리세요.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수가 6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6이라는 친구가 2 곱하기 3이니까 2로도 나눠 떨어지고 3으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 맞냐? 그거 마찬가지로 얘로도 되고 얘로도 되니까 이 풀이 그래도 따라가면서 끝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내가 이걸로 나누기 했던 이 방법으로 그냥 생각 한번 해봅시다. 나누기 연습도 할 겸 한번 해보자. 이걸 돌려서 얘기하면 좌변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가 자 요거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자 요걸로 나누면 몫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맞죠? 그렇죠. 때마침 여기에 나머지도 없어. 그러면 얘랑 곱하기 얘가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원래 이 경우에는 나누기를 이 방법을 썼어야 돼. 왜? 조립제법 못 쓰잖아요. 이거 지금 2차식이니까 조립제법을 못 쓰잖아. 맞나? 이렇게 조립제법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좌우를 맞춰주는 항등식의 개수 비교를 써서 해주게 되면 야, 얘 오늘 잠 온다. 야, 너 벌써 계약을 한다 오늘. 그래서 이래? 못 견디네. 넌 학교에서 너 잤지? 아니 안 줬어요 저. 그래? 아니 저 자고 싶었는데 방송실 끌려가가지고 방송 알았어. 왔어요. 피곤할 때마다 물 마시는데 물 안 갖고 왔어요. 그래? 그럼 좀 더 설명하고 한 10분 정도 있다 물 물어. 물 먹고 잠깐 해봐. 자 어찌됐건 자 그러면 이제 나누기 잘 작업 들어갑니다. 2차식이잖아. 예측해보자. 3차식이 되려면 몫은 1차식일 수밖에 없어. 자, 그 별거 없잖아. 그럼 요 x 세제곱 되려면 여기는 x로 시작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나누기 할 때는 앞에서부터 하나씩 순서 지켜서 내려갔어야 되지만 지금은 나누어 떨어지는 게 확실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바로 상수항 있으면 상수항 바로 맞춰도 아무 상관없어요. 더하기 1. 그러면 이걸로 나누기 끝나붙잖아요. 끝나붙잖아. 이러면 나누기 끝나붙다고. 왜냐면 나눠 떨어지니까 얘들에 대해서 신경 안 써줘도 이것만 갖고 이거 상수 결정 지어도 아무 문제 없잖아. 그죠? 그러면 A값 B값 어떻게 구하면 돼? 역으로 가면 되지. X제곱이 나오는 항만 골라 잡아라. X제곱 곱하기 되는 건 요렇게 곱하거나 요렇게 곱하거나. 그래서 요거 1 되고 요거 1 되니까 A값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네. 다음은 2인데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맞죠? 부호 조심하면 요렇게 하면 되겠네. 맞죠? 맞겠지? A 말고 어떻게 됐네요. 확인해. 혹시 계산을 못 믿어서. 자, 그 다음에 자 B 값은 x 앞에 개수니까 양쪽 곱해서 x가 나오는 곱은 요거랑 밖에 없네요. 마이너스 2고 1이네. 그럼 마이너스 1. 그럼 B 값 마이너스 1. 계산 끝나버렸네. 자, 이 경우 나누기가 생각보다 쉽죠? 그래서 요거를 꼭 좀 연습해두면 좋아. 혹시 그래서 요거는 혹시 잘 안 되면 나중에 별도로 따로 계산 요걸로 연습할 수 있게 자꾸 한번 시켜줘 볼게. 알겠나? 요것만 좀 능숙하면 문제가 이걸 해결되는 게 너무 많아. 호환성이 너무 높아서 요 나누기를 썼다면 요거는 좀 버리길 바라고. 요건 그 쓸모가 없어. 예, 나누기 하는 것밖에 못 쓰고 다른 응용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일단 요거를 좀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본 적이 혹시 한 번이라도 있나? 전혀 없어. 기억이 안 나나? 이제 쓸 일이 별로 없었나? 선생님 방식은 이제 세태들. 왜 임마? 왜냐면 진짜 쓸모 있어. 좋아. 신식 조립제법.
1차 시기 조립제법 써도 좋지. 더 빠를 것 같은데. 야, 저거 개수 정하고 이건 1차 시 몰라. 뭐 알아서 해라. 자, 그래서 어찌됐건 A 곱하기 B의 값은 2라는 답은 그냥 쉽게 나오고요. 자, 그래서 책에 보면 이제 그 뭐 다른 풀이라고 해서 이거 두 개가 각자 인수니까 처음에 x-1로도 나눠가지고 조립제법 하면 쓰고 또 x 플러스 2로 나눈 거 해서 조립제법 한 번씩 이중으로 조립제법 써가지고 얘들이 나눠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0이 되는 걸로 식을 적어서 계산했어요. 뭔 말인지 알겠나? 근데 이게 과연 편할까요? 이거? 난 더 불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자가 복잡하게 다항식으로 나와서 불편하지 않나? 자, 책 한번 봐봐. 다른 풀이. 혹시 거기에 적혀진 다른 풀이 조립제법이 요거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있나? 한번 확인만 하고 갈게. 어떤 요 방법 두 번 겹쳐졌는 거 이해되나? Yeah. 각자 따로따로 나눠 떨어지는 순번을 잡아서 조립제법은 이걸로 안 되니까 따로따로 1차식으로 한 거예요. Yeah. 됐나요? 이걸 만약에 마이너스 2를 먼저 한다고 해서 틀릴 일은 없습니다. 순서 바뀌어도 되죠. 어느 걸 먼저 나누든. Yeah. 책은 얘부터 했을 뿐이에요. 얘부터 나눠도 돼요. 자, 그럼 이해됩니까? 그렇죠. 좋아.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 여러분들 일단은 자, 연습 문제는 먼저 과제로 돌리고 다음 시간에 질문을 받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스텝 2나 실력업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캣째 풀어서 한 번에 못 풀고 해설 공부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질문거리를 챙겨서 와. 알겠나? 여러분 힘으로 풀기 힘들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거 혹시 너 집에 해설서 있지? 그러니까 혼자 최대한 네 혼자 맞추지 연습장에 풀어서 맞춰놓고 니를 검증하고 틀린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되 막히면은 해설에 있는 힌트를 얻어서 또 풀이 과정을 전반적으로 보고 다시 한번 이 손으로 처음부터 다시 풀면 돼.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 묻고 싶은 게 생길 거야. 그럼 그거를 표시해 와서 수업 시간에 뭐 각자 자유롭게 질문하면 돼. 그럼 내가 같이 풀어주고 그다음 뒷진 돌아갈 거야. 알겠나? 근데 저희가 풀 수 있는 걸 가지고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캐짜는 어려운 건데 해설 보고 자기가 또 생각해보고 오라고. 해설 보고 풀면 실력 안 되잖아요. 안 그렇다니까.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거 보고 뺏기면 실력이 안 되는데 지금 고등학교생 문제 보면 해설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 해설을 이해를 해설이 해야 돼. 잘못됐네요. 아 그게 아니야. 그 고등학교 내가 어려워서 그래. 그러니까 중학교 문제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든. 막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선생 설명으로 뚫고 가는 것 그거는 내가 들어서 이해한 거고 다음에 해설을 보는 건 내가 눈으로 읽어서 내 머릿속에서 이해를 한 거야. 난 개인적으로 그게 더 옳다고 보거든. 자기 스스로 내용을 찾아서 이해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도 보면 행간에 들어간 내용이 내려간 내용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이게 왜 일로 뛰어넘어간지 모르겠다고 무슨 방법 썼는지. 그랬을 때는 내가 해줄 말이 있는 거지. 질문하면은 해결되는 거야. 그때 같이 이건 이래서 이 방법 쓴 거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꾸 길을 찾아야 개념을 땡겨 쓸 수 있다. 내가 미리 풀어주잖아. 그러면 내가 미리 개념을 끄집어내 준 건데 자기가 시험 칠 때는 자기가 꺼내야 되잖아. 그 훈련이 안 돼. 그 자기가 꺼내라고 자꾸 시키는 거야. 자기가 갖고 있는 개념 자기가 꺼내야 돼. 그러니까 머릿속에 정리됐을 거 아니야. 자기 머릿속에 그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못 꺼내. 단단히 풀어주면 못 꺼내. 자기가 이건 뭐에 관련돼? 적어도 문제 봤으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그 고민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 무슨 내용이겠다. 이걸 이용해야겠다. 이런 고민의 과정을 거쳐야 돼. 그래야 아이디어가 만들어진다. 미리 다 정해진 수순 설명 듣고 어떻게 하거든. 보다는 됐지? 자 어찌됐건 자 그러면 요거는 과제로 밑에 확인 체크하고 꼭 연습해 주시고요. 일단 자 인수분해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내가 그 지난번에 인수분해 공식 요 부분은 곱셈 공식을 얘기하면서 다 같이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기억이 나나? 그래서 이 중에 꼭 외워야 될 변형 공식들이 있죠.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보도록 할게. 너 잠시 가서 물 먹고 와라. 야 이거 좀 끊고 갈까? 야 딴 사람들도 물 먹고 화장실 가자. 빨리 갔다 와. 아니 근데 옷이 자 여러분들 자 인수분해 공식 보면 뭐 거기에 1, 2, 3, 4, 5번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그대로라서 이거는 뭐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랬고
그 6번 같은 경우 세제곱 공식 그죠? 이게 이거 2로 묶어서 가라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순서를 이건 뭐 역순돼 있지만 역으로 가는 거 외울 필요 없이 우리는 요걸로 의미를 찾자 그랬다. 그래서 각각의 제곱을 해주고 뒤에 게 2AB, 2BC, 2CA인데 우리가 빨리 외우기 위해서 2로 묶어주자고 했다. 그리고 A, B, C 가로 외워버리자고 그랬다. A, B, C. 근데 실제로 문제 풀어보니까 요 뭉텅이가 들어가는 게 정말 많죠. A, B, C나. 그렇게 하면 좀 민망하고 아, 그래서 네, 차이가 요거 분석이라서 변형 공식은 여러분이 쓸 변형 공식 이거 많이 쓰이죠. 이렇게 뭉텅이를 외웠기 때문에 이항시키는 걸로 제곱에 마이너스 2에 요 덩어리 들어가는 걸로 이런 식으로 덩어리 지어서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강조 많이 했던 거 강조. 요거 x로 시작된 거 요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요걸 해줄 때 x에 대한 내림 차순 정렬할 때 맨 앞에 x 세제곱인 건 당연하고 그 다음은 상수항을 하나씩 모두 더해서 개수 잡고 그 다음은 또 여기에 있는 a, b, c가 또 튀어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묶음으로 가란 말이야. 역시 A, B, 그리고 C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걸 좌우로 이양을 하는 변형 공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샘플이 있었다 이 문제 많이 푸는 거는 이거 A, 기억나는 B는 소리나? C다. 그렇죠. 자, 우리 요거 이런 식으로 문제를 주었을 경우 우리는 다 원래 두 개 전개하고 또 곱해주면 되지만 얘를 어떻게 생각해 주는 게 편하다 그랬다? 1 플러스 x에 1 플러스 y에 1 플러스 z라고 봐서 요 공식에 적용시킨 걸로 이 공식에서 뭐 x 자리에 1이 들어간 걸로 적용시켜 버리면 이게 계산하기가 편리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 이제 그래서- 떠올랐어요. 어? 이제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막 복습 제대로 이걸 메모해 놔야 된다 했잖아. 지금 한 메모를 하세요. 메모하셔서 집에 가서 꼭 정리합니다. 됐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거 A, B, C가에 해당되는 거죠. 차례대로 아니 ZX가 되죠. 이렇게 하고 1. 요 일부러 1 안 적어도 되지만 구성 맞추기 위해서 적어준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해주시면 편리하다. 오, 요걸 강조했고요. 대단해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 세제곱 변형 공식은 내가 시리즈 4개, 4개에서 8개.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된다. 따로 메모 꼭 해놔라. 다시 점검 들어가자. 이 친구는 그 다음에 뭐라고? 아이씨, 대답은. 마이너스 2. 아, 정말 적하는 거 거의 모르네. 아, 저 3제곱이었어요. 아, 제곱은 중학교 거니까 빼겠습니다. 쪽팔리게 그런 걸 왜 적습니까? 아, 중학생. 그건 알고 있어야죠.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항상 내가 세트 플레이 시켰다. 이게 어떻게 되지? a 플러스 b에 a 제곱 그 다음에 뭐? 거의 대답이 아무도 안 나오지. 아니, 야, 너 두 번째 거 이제 불러봐. 규칙 다 나왔다. 불러. 이거 가로 A 마이너스 B. 네, 세제곱 왜 이래? 더하기 3AB 하고 가로하고 마이너스. 뭐 가로란 말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부르세요. 아, 기다려보세요. 지금 생각 중. 에이 참, 안 되겠다. 엄마 이거 갈 길 멀다. 아, 야 임마. 당장 네가 써먹어야 되는데 이래 공식 아니야 어떡하노 임마. 아, 그럼 요거 4개 일문제, 외우시고 또 그 다음 시리즈는 역수 시리즈입니다. 역수. 일부러 문자 X로 바꿨다. 왜일까요? 자, 요것도 다음 시간 또 백지 또 시켜야겠네. 이거 진짜 잘 적어야 돼. 이거 못하면 안 돼. 자, 얘는 순서 조금 바꿀 거라 했다. 요렇게 적어주는 게 보기가 낫다. 꼭 해두자고 했다. 그 다음에 원래 a 플러스 b의 세제곱 공식을 외울 때도 여러분 머릿속에 원래 공식은 a 세제곱 플러스 3ab
3a제곱 b 플러스 3ab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지만 나는 이렇게 조금 바꾸어서 외워주면 편리하다 그랬다. 그죠? 이게 나중에 고2돼서 대수 들어가거나 미적분 들어갈 때 요 변형 공식에서 요거 이항식 교조가 생각할 수 있는 구조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가운데 3a 제곱 b 3a b 제곱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묶어내는 요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게 편리합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변형된 모습으로 기억해 두시면 응용할 때 도움 되니까 좀 바꾸시고. 됐죠? 잠깐만요. 원래 정상대로 치면 내가 이거 적으려고 하면 아 그거 다 알아요 적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 보는 듯이 제가 비정상이라서 뭐 이해할게. 비정상은 이해해 주셔야 돼요. 모르면 안 돼. 아, 자 그러면 자 노트 정리 다 됐나? 아, 오늘 메모지에 딱 적어놓고 밥상머리든 책상머리든 다 붙여놓고 언제든지 제가 밥을 안 먹어서. 화장실 갔든 문 옆에 붙여놔라. 예. 내가 그랬어. 야 이거 밥 먹으면서 외워야 될게 아버지가 밥 먹을 땐 밥만 먹으라 했어요. 일단 머리 넣어라. 이미지 심어놔. 자 그다음에 일단 거기 공식 중에 9번 얘기 또 이따 좀 바로 알 거고. 자 10번은 따로 외울 필요 없다 그랬다. 이거는 내가 뭐라 그랬지? 복 2차식이라고 했던 기억나나? 10번은 복 2차식이라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복 2차식에 해당되는 문제 표지는 이것도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이쪽이더라. 고기 차식이 어디다 써요? 아, 자 그러면 또 실망스럽다. 자 일단 보자. 아니 저 원래 실망을 야기하는. 알았다. 자 페이지 68쪽. 자 거기에 10번 옆에 페이지 68쪽이라고 적어놔. 페이지 68쪽. 68. 메모해놓고 자 68쪽 넘어가면 우리가 여기 저 필수 문제 4번에 자이 보기차식 문제 풀이법 지난번에 내가 해준 적 있다. 이게 이 공식 그대로 적용되는 거라서 따로 공식 외울 필요 없다. 이것은 이 변형 이 공식으로 푸는 걸로 보기차식의 풀이한 해법만 머릿속에 넣어두면 된다 그랬는데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첫 번째 방법은 이 x4제곱을 x제곱의 제곱으로 보는 것으로서 x제곱을 x로 치환하는 방법이 있다. 맞지? 치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이걸로 풀어야 하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일 없습니다. 과정상 쓰면 쓰지 이게 목적물일 수 없어. 왜? 너무 쉬우니까 이따위로 안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괄호 뭐 3번이나 4번처럼 x제곱을 치환해가지고는 인수분해가 안 돼서 어떻게 하냐면 강제로 완전 제곱식이 나오게 변형해 주는 거라 그랬다. 그래서 밑에 풀이의 괄호 3번 풀이를 살펴보시면 x4제곱 마이너스 8x제곱 플러스 4를 x4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4만 따로 묶어내고 마이너스 4x제곱 분리했지? 이렇게 함으로써 앞에 거를 x제곱 마이너스 2제곱으로 또 뒤에 있는 거를 2x제곱으로 바꿔서 합차 공식이 되게 강제로 변형한 거야. 그래서 이 보기차식은 치환해서 풀리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강제로 합차 공식을 만드는 폼에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럼 실전에서는 최소 여기 있는 괄호 3번이나 4번처럼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서 합차 공식이 되게 하는 문제로 나오는데 이 공식의 결과물이 이 계산의 결과물이 그 공식 10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이제 60쪽 넘어가. 그래서 10번 공식은 따로 외우지 마시고 이게 합차 공식으로 강제로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합차 공식을 써서 계산한 거다라고 연결 지으세요. 꼭 복습해라. 68쪽 내용 알겠나? 예. 그 다음에 내가 9번은 내가 별표 치라고 했죠. 그때도 일단 별표 칩니다. 얘는 문제의 쓸모가 정해졌는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는 좀 시간이 너무 걸려서 일단 놔두고 결론만 내릴게. 그래서 거기 좌변에 있는 내용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있는데 자 그 공식은 그 공식 자체로 변형을 쓰고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3abc로 되는 데서 어떤 조건으로 이게 만족하는가 여부야.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뭐라고 했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 될 경우에는 요거 성립하는 이거 해석은 여기 안에 있는 것의 합이 0이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는 거다라고 받아들이라 했고, 두 번째 내용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 아닌데 얘가 성립한다고 하면 A는 B는 C다. 뭐라고? 결론은 A는 B는 C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이 계산 결과가 나온 게 뭐였냐면 그 공식에 요거 이 공식에 여기 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있고 여기 두 번째 괄호에 제곱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A, B, C가 또 들어가죠. 맞죠? 요렇게 된 요 두 번째 식이 이게 0이 아니면 이게 0이 돼야 이걸 만족하기 때문에 요거 0 되는 값을 구해서 정리하면 요 결론 내려진다 그랬죠. 그래서 요렇게 식 적어 놓고 이게 0이 아닌 게 확실하면 A는 B는 C인 걸로 풀면 끝납니다. 그래서 요 묶음의 스타일로 쓰는 거지 그걸 외워가지고 직접 곱셈 공식 하고 인수분해하고 하는 데 쓸모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알겠나? 그 다음에 이걸 풀다 보면 여기서 나온 또 A, B, C가 묶음이 나오고 제곱 나오죠. 그래서 이 공식하고 이거 완전 연결됩니다. 맞잖아요. A 뿔, B 뿔, C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여기 있는 구성 요소들이 여기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 공식하고 이 세제곱 공식하고 얘하고 연결지어서 질문 많이 나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요 코드 요건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거 똑같아지는 내용은 페이지가 내가 이거 페이지를 보내고 있으니까 전에 외우시면 되지 않았어요? 아니 이게 야 사실 나 이 책 개념물이 많이 안 썼어. 17쪽이 17쪽이요? 아닌데 이거 아니야 17쪽도 아니고 그 뒤에 거야. 잠깐만. 아 여기 자 22쪽에 있는 괄호 5번에 해당된 내용입니다. 괄호 5번에 해당된 내용 거기 밑에 증명이라고 돼 있는 거 설명 부분 요거 꼭 필독 해놓으세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또 적어놔라. 그러면 여기 괄호 9번에다가 페이지 22라고 적어놔라. 메모해두고 지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딱 페이지 찾아가면서 외우고 익혀. 그래서 그거는 배경적인 원리에 대한 설명이고 써먹을 땐 딱 포인트 요걸 기억해 두라고. 요거 다 메모해놨나 이거? 9번 공식은 이렇게 써먹는 걸로 해두라고. 됐죠? 자 그래서 나머지 인수분해 공식 외우는 거는 더 설명 필요 없고 곱셈 공식하고 링크 시켜서 딱 한 세트로만 다 외워. 따로따로 외우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고 의미 없다. 자 됐죠? 그 다음에 멀리 볼 것도 없네. 여기 뭐 61쪽에 그 9번 공식에 대해서 펼쳐서 정리 좀 해놨네요. 요 있네. 머리가 요 발음표도 있네. 여기 참고. 참고도 있네요. 그러니까 요거 집에 가서 꼭 자기 손으로 꼭 해봅니다. 아시겠죠?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61쪽에 있는 인수분해 공식 적용 방법 해놓고 뭐 공통인수 있을 때 2개, 3개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이미 중학교 내용이 있는 거라서 설명 요거 배제하고 항이 4개일 때가 조금 특수한 거죠. 항 3개짜리는 중학교 내용 그대로라서 더 얘기할 거 없고 항이 4개짜리는 우리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트를 어떻게 2개 묶거나 하나 셋 또는 3개 하나로. 근데 하나 셋을 묶어주는 건 뭘로 간다고 돼 있노?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이것 또한 맞죠? 합차 공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했던 보기 자식 문제 합차 공식 만든 것처럼 얘도 4개, 3개, 4개짜리는 3개, 1개 묶어서 완전 제곱식 변형하고 난 다음에 합차 공식이 되게 가는 꼴이에요. 유사 때잖아요. 그거 했는 거지. 그 복습해 주는 거지. 이거. 그럼 그렇게 꼴로 바꿔서 간다는 내용이야. 알겠지? 쌤 이거 문제 몇백 문제 줬던 건데. 잘 하나? 저거 안 풀었어요. 잘했다. 연습 하면 자 그래서 뭐 62쪽은 우리가 배운 것에 대해서 이제 연습인데 요거 여러분들 좀 한번 이제 결합해 볼까? 아니요. 여러분들 뭐 딴 거는 보자. 여기 118쪽에 홀수건 다 풀어봐. 118이요. 118번 62쪽에 118번에 홀수건만 다 풀고 넘어갑시다. 연습해 보세요. 오늘 좀 시간 좀 주고 연습시키고 이거는 인수분해니까 이건 숙제로 주고 통과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같이 문제 풀어보고 해서 여러분의 손맛이 필요하니까 막 시켜야죠.
그럼 인수분해까지만 다 끝나면은 뒤에 이제 복소수 들어가면 좀 재미나죠. 자, 유찬 문제 풀어. 근데 맞지 않는 거 쉬운 거 만들주노. 시간 안 아니, 돼. 저희 수준에 맞게 문제를 주셔야죠. 아, 너무 쉽다 이 말이야? 아니 너무 어렵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럴 리가 있겠나. 수아, 내 지금 그거 녹화 내가 눌러놨나? 녹화되고 있나? 빨간색 아닌 것 같은데. 들어왔어요. 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맞아요. 맞아요. 있어요. 아, 이 새끼 굳이 사람 또 오게 만드네. 자, 됐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그거 62쪽 지금 열심히 풀고 있으시죠? 근데 의외로, 거기 공식에 뭐 방법이야 단순하다 그래도 이게 손맛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습장 소비 많아야 됩니다. 많이 쓰셔요. 이거 많이 쓰고 많이 풀어야 내가 풀 수 있지 아니면 못 풀어요. 나무가 울어요. 무슨 소리야? 나무가 없네요. 오케이.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여기 64쪽까지는 여러분이 한번 왜든지 길 찾아서 해보는 걸로 하고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쪽에 필수 문제부터 같이 해볼 선생님 거예요.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뭐 그건 조절하면 되지. 숫자 그래서- 너무 많아져요. 자, 거기 내용 한번 봐봐. 자, 여기 저 65쪽에 그 내용 뭐 한 번씩만 체크해 보면 첫 번째 공통 부분이 있는 거 얘는 치환하다 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그리고 2번에는 이게 보기 2차식 아까 했던 68쪽의 필수 문제 4번에 해당된 건데 괄호 1번, 2번 설명돼 있죠. 괄호 1번이 치환해서 푸는 건데 이거는 뭐 문제 이걸로 결론으로 지어질 문제는 나올 일 없다. 과정상 나올 수 있다 정도. 괄호 2번은 무조건 잘 알아두라는 거. 밑에 예시 문제 풀이 과정 보이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자 66쪽에 보면 이제 얘기할 거. 자 3번 주제. 자 문자가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건데 우리 중3 내용에서도 인수분해할 때 배웠던 건데 항이 여러 개 나오는 거야. 기억나나 혹시 5개, 6개 나오는 거? 예. 그걸 보다 보면 미지수가 x나 y 뭐 최소 2개 또는 z까지 3개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예. 그래서 문자가 여러 개 나올 때는 어느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주는 게 기본적인 시작인데 그 문자 선택을 뭘 기준으로 하는 게 유리하겠노? 차수가 모두 같지 않다면 차수가 다르다면 어떤 차수의 문자를 기본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까? 1차. 그죠? 그러니까 차수가 큰 거보다는 차수가 낮은 게 인수분해가 쉽잖아. 그래서 기본 원칙이 차수가 낮은 문자를 중심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안 하면 안 풀리나? 그렇진 않아요. 안 풀리진 않는데 쉽게 해석하는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 3차식 인수분해 쉽겠나? 2차식이 쉽겠나? 당연히 2차식이 쉬울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차수가 낮은 문자를 정렬하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 푸는데 그건 샘플 갖고 해보고 중학교 때 연습했던 거 있으니까 일단 문제 보면 기억날 거고요. 여기 자 4번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라는데 별표 치세요. 이제 드디어 앞에서 나머지 항등식으로부터 나머지 정리로 가고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가서 드디어 종착지입니다. 그 인수 정리 써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이거 인수분해 할 때 써먹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 일반 인수분해 말고 차수가 높은 거 3차, 4차 그래서 이게 고차식의 인수분해라는 제목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차수가 높은 다항식을 인수분해할 때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인지도 이따가 저 문제 샘플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건데 자 그러면 66쪽에 있는 보기 문제들 가지고 같이 한번 의미 파악하고 진행해 봅시다.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뭐 많이는 못 풀겠네요. 자 거기 보기 문제 한번 볼게요. x제곱에 xy에 2x 플러스 y 플러스 1. 자 이런 식으로 항이 여러 개 있네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친구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푸는 겁니다. 근데 제시한 게 뭐였죠? 2차보다는 1차가 좋다 해서 지금은 뭘 선택하면 돼? x야 y야? 뭐가 차수가 낮노? Y. y가 낮지. 그러면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야. y가 보니까 1차가 최고차잖아. 그러면 식 정리하는 모습이 요런 꼴로 나온다는 거야. y 기준으로 개수 1차 항 정립되고 나머지는 찌끄레기 상수항 되는 거예요. 그래서 y가 들어가는 거 묶어주면 x 플러스 1, 그리고 y가 하나도 없는 거 나머지 정리하면 x 제곱에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해주고 나면 자 x 플러스 1에 y고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 되니까 이 다음 뭐가 보여? 공통인수보죠.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 아이디어는 공통인수 묶음 무조건 제일 첫 번째 순번입니다. 공통인수. 그래서 x 플러스 1로 묶어주면 y만 남고 뒤에는 x 플러스 1이 남는다. 인수분해 끝난 거예요. 이게 이제 항 여러 개 있을 때 하나 정해서 내려가는 그런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 그럼 여기서 꼭 y에 대해서 정리했어야 하는 건데 안 해도 풀립니다. 자, 샘플링 또 해봅시다.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렬할게요. 그럼 어떻게 모습되냐면 자, x에 대한 2창 x가 한 개 들어가면 1차잖아요. y 플러스 2의 x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 x가 하나도 없는 거 y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얘는 구성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렇죠. 2차 방정식인데 x 앞에 개수 이거 항 여러 개 있지만 한 덩어리 숫자로 얘도 y 플러스 1로 따로 보지 말고 한 덩어리 상수항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했었잖아요. 했었잖아요. 이 문제 중3 때 했었는데. 했는 거지. 이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지. 기억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니 쉬우면은 니 뒤에 거 문제 숙제하고 있는데 하면 돼. 아니 뭐 저 숙제 저는 설명을 못 마땅히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자, 그럼 자, 문제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거 책에 있는 걸 푸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이런 거 있었죠.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을 인수분해하면 6 곱하기 1 해가지고 한 거는 2 곱하기 3에서 할 거 아니야.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3으로 우리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했겠죠. 여기 곱하기 해서 이 수 중에 그 뭐야 절대값 큰 게 가운데 보고 땡겨가는 걸로 해서 결정 짓고 있는 거 기억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한 덩어리 상수니까 곱해서 y 플러스 1 되고 더해서 y 플러스 2가 나오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얘도 곱해서 6 되고 더해서 이 답이 나오는 거를 찾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어떻게 y 플러스 1 곱하기 1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호는 각자의 더하기 해버리니까 요 답 딱 떨어졌네. 잘 된 거예요. 그러면 x의 부호 정해졌으니까 플러스 y 플러스 1에 x 플러스 1로 되니까 똑같은 결과 나온단 말이에요. 됐죠? 어느 걸 해도 되긴 됩니다. 근데 이왕이면 차수 낮은 걸로 했을 때 편하게 되는 게 많아서 낮은 걸 선택하라는 거지 절대적으로 저렇게 해야만 풀린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지 편하게 풀고 싶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66쪽에 하단에 있는 거는 별표 칠했던 거. 자, 별표처럼 인수 정리하는 인수분해 이게 했지만 고타식의 인수분해라고 해서 이게 메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가? 밑에 문제 풀이 한번 봐봐. 바로 예시 6x 3제곱 플러스 5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걸 인수분해 하라는 거야. 우리는 3차식 인수분해 해본 적 없습니다. 공식에 입각한 거 제외하면 못 풀잖아요. 세제곱 공식 모양이 들어가지 않으면 세제곱 공식 인수분해하는 거 없어요. 맞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친구를 fx라 생각하고 이거 0되게 만든 x의 값을 한 개 찾아내시면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민기야 잠을 죽으러 가냐. 자, 너 여기 x 값에 뭘 대입하면 0이 되겠습니까? 잘 찾아보세요. 어떤 값일까요? 뭘 넣어볼까? 자,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거의 약수 중에서 선택하면 나올 확률이 높은 인수분해 된다면 어차피 이건 상수의 곱이기 때문에 요거 연관된 숫자가 나올 확률이 높아서 숫자 넣는 게 쉬울 때 뭐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가까운 숫자 더 넣어보고 하나로 더 얻어버리면 돼요.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되지? 뿐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느낌으로 가지. 조금 더 터무니없는 숫자보다 어차피 곱하기 하면 요거 관련된 게 나오잖아. 곱해서 요거 나와야 되고.
자, 그럼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0으로 떨어졌지?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됐잖아. 그러면 끝난 거야. 자, 어떤 숫자 넣어서 0이 됐잖아. 그러면 요거를 근으로 가지는 1차식 x 플러스 1이제 이 친구는 결국 이걸 인수로 가진다. 즉 이걸로 나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서서 배운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조립제법 쓰든지 여기서는 방법 갈려요. 조립제법 써도 되고 우리가 안 들어가도 돼. 그럼 조립제법은 기계적인 거니까 잘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 걸로 했어요. 자, 지금 내가 나누기 하는 거예요. 잘 봐요. 하고 이 친구는 자 중요한 거 인수분해 나눠 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나누기 훨씬 쉽단 말이야. 이거를 x 플러스 1로 나누기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여기 6x 세제곱이잖아. 6x 그러면 여기는 6x 제곱이 오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또 이 차례대로 가도 상관없는데 나눠 떨어지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 상수 마이너스 1 나온다 하게 되면 이거 정해져 붙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은 이 값만 정하면 돼. 이거든 자기 좋은 거 아무거나 하는 게 선택해서 맞추면 돼. 어차피 나머지 없기 때문에 맞아 떨어져야 돼. 자 그러면 두 개 중에 숫자 뭐 작은 거 x 들어가는 요 마이너스 2 되는 거 해볼까요? 마이너스 2 들어가는 걸 해보면 곱하기에서 x가 되는 거는 요 곱하기의 경우와 요 곱하기 경우가 있어. 이거 곱하기 하니까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런데 마이너스 2 돼야 되는 게 여기도 마이너스 1 돼야 되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x로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되나요? 그럼 좀 확인. 2차 맞아요? 2차 맞잖아. 여기서 역시하겠잖아. 1차, 2차 되니까 3차 맞잖아. 그 다음 또 이것도 체크해 봅시다. 5x 제곱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잖아. x 제곱. 자, 6이고 마이너스 1이고 딱 떨어지잖아요. 됐죠? 근데 안 맞으면 어떡해요? 그건 잘못한 거지. 그건 여기서 계산 잘못했던가. 그래서 인수가 아닌데 인수라고 착각했던가. 인수였다 무조건 맞아 떨어져야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조립제법 같은 거 적을 필요 없이 약간 연습하고 나면 적는 순간 이게 다 정해졌고 나누기가 끝나버리는 거야. 되게 위력이 있단 말이야. 됐죠? 자 그러면 한 단계 내려왔잖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거 인수분해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이제 맞죠? 이거 인수분해하면 2, 3이고 요거 1과 1이네. 그러면 3과 2 적어놓고 확인해보자. 큰 게 가운데 부호 땡겨가라. 곱해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자 계산 결과 마이너스 1 나오나? 오케이 잘 됐네. 그러면 x 플러스 1이고 여기는 2x의 자 부호 이렇게 다가오죠. 2x 마이너스 1 3x 플러스 1. 자 이렇게 인수분해 적으면 끝난단 말이에요. 오. 그러니까 차수가 암만 높아도 이 방법 풀면 하나씩 낮추어 가면서 한단 말이야.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거야. 됐나? 그러니까 순발력 있게 0되는 값을 누가 먼저 빨리 찾느냐가 관건이겠지. 오. 됐죠? 할만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자 0되는 값을 만약에 하나만 찾은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찾을 수도 있잖아. 만약에 그래 버리면 그 요걸로 한 개씩 가져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먼저 한 개 펴놓고 요것도 인수분해 되고 아니면 조립제법을 두 개가 찾아서 딱 한 두 번 쓰면 되잖아. 맞죠? 이렇게 해서 몫을 구해도 되죠. 이건 응용인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어찌됐건 0되는 값을 빨리 찾는 게 관건이에요. 몇 개를. 그럼 포인트 기억 이제 다 됐지? 자 그러면 지금 숙제 너무 왜 뭐 숙제 주지도 않았는데 왜 많이 하고 싶어? 아니 지금 진도 나가고 빨리 할 거잖아요. 지금 내가 보니까 내가 저기 저 71쪽까지를 숙제를 주면 어떨까 싶은데 그래서 필수 문제 6번만 훈련을 조금 더 시키고 내가 같이 문제 풀고 71쪽까지는 할 수 안 있겠나? 주말 즐거운 주말도 있고 아저 주말 토요일 일요일 둘 다 과학학원에 써와야 돼. 근데 숙제 시간 없어. 그거는 알바모죠. 쌤 입장에서는 13시간 동안 써와야 돼요. 하루에. 하나 끊어. 학원 두 개를 하지만 하나만 아니, 찔러라. 같은 학원이에요. 야, 의도지 시간 조절 잘좀 해봐. 수학은 수학도 이렇게 봐야지. 야, 수학 점수 쌓기 제일 힘든 거 아이가? 그런가? 까지만 고등학교 처음 딱 들어가가지고 첫 시험에 등급을 무조건 잘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무게감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당연히 수학이 저밖에 없지. 수학은 받은 점수에서 변화를 일으키기가 진짜 어렵잖아. 그러니까 딴 과목들은 어느 시점이든 만문만 성적 나올 그 공부할 수 있잖아. 수학은
어느 순간 마음먹어도 앞에 게 안 되면 뒤로 못 가잖아요. 그게 어려움이야.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 앞에가 못해도 지금부터 하면 돼. 사회 지금부터 하면 돼. 과학도 좀 그런 게 있잖아. 다 토막 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면 할 수 있잖아. 근데 수학이 그게 안 돼. 그래서 힘들어. 수학 안 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수학이. 자, 그죠? 자, 지금 내가 해줄 거. 자, 70쪽에 필수 문제 6번 같이 해봅시다. 바로 1번. 만약에 이거 풀 때도 공통인수가 보여가지고 뭐항 4개니까 2개 묶어서 됐다면 3차식이더라도 그 방법대로 가면 돼요. 4개니까 2개 묶고 공통인수 나온다든가 뭐 x로 묶어주고 완전 제곱식 나온다든가 그러면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보입니다. 그죠? 안 보여서 우리 방법도 써봅시다. 여기다 x 자리에 뭘 넣으면 0이 될까요? 그걸 찾으시면 됩니다. 뭘 넣으면 0이 될까요? 2 되는 것 같은데. 2 넣으면 되나? 예. 뭐 1이나 마이너스 1 중에 되는 거 없고 오케이. 만약에 2 넣어서 확실하다면 이 친구 x 마이너스 2로 나눠진다는 얘기고 자 나누기 또 들어가겠습니다. 요 흉내 내봐요. 자 x 세제곱이므로 x 제곱 y 되고 상수가 6이죠. 바로 해보면 되죠. 그죠? 예. 또 우리는 원래 차례대로 가는 훈련했다 그지? 그런데 나머지가 없으니까 이런 편법을 쓰는 거야. 안 되면 얘 또 뭐 처음 하는 사람 헷갈리려 그럼 차례대로 해보자. 연습 삼아 차례대로 해보자. 자 제일 처음에 항 요거 클리어 했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4x 제곱 되면 되죠. 그럼 x 제곱 나올 거는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곱이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또 돼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x. 그럼 여기까지도 확실하게 매듭. 그럼 또 x가 나오는 항은 자 요거 해서 4x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면 되겠네요. 맞죠? 맞나? 알지. 네? 마이너스 3이 돼야 되죠. 마이너스 5요? 미안하다 3이 돼야 되죠. 뭘 놀래노? 아유. 안 속네? 아유. 이렇게 되면 되죠. 그래서 이 친구 이렇게 가면 되죠. 확인해 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6 딱 떨어지잖아요. 차례대로 가는 것도 가는 건데 나머지 있는 거 계산할 때는 꼭 차례대로 해줘야 된다 이 방법대로. 그렇게 해놓고 좌우가 값이 안 맞잖아. 그걸 여기 나머지에서 보정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나누기가 끝나. 이 식 정리하면 나누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A는 BQ 플러스 R을 이용을 해서 나누기 한다는 말이 그냥 이걸 쓰라는 거야. 이렇게 뿌리면 문제 종류 불문하고 다 풀어지는 거야. 어쨌든 됐죠? 그러면 x-2라고 한 거 묶어내면 얘 인수분해하면 끝나잖아. 얘는 뭐야? 3 곱하기 1 하면 되나? 그럼 x-3에 x 플러스 1 끝나버리죠? 인수분해. 오, 써봐요. 좋잖아.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바로 이건 3x 3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34x 플러스 24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오늘 요거 연습하고 여러분 과제하고 난 다음에 다음 시간쯤에 진도 조금 멈추고 인수분해 문제도 연습해서 돌릴 시간 가질 거예요. 많이 해야 돼요 이거. 네. 알겠나? 좀 빡시 연습 좀 하고 요 머릿속에 공식도 넣고 거의 공식 다 희석돼 있잖아. 그렇게 해놓고 또 뒤에 내가 자 그러면 자 이 친구도 자 여러분 요거 숫자 보고 0 되는 값을 찾으셔야 돼요. 와 이거는 좀 그러네요. 0 되는 값이. 0 되는 값을 잘 찾아야 되는 거죠. 24 약수적 하나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24 약수 중에 가급적 작은 대수부터 찾아서 0 되는 값을 빨리 찾는 게 관건이죠. 안 나오네요. 찾았나 0 되는 값? 아니요?
4대요 4. 4. 뭐 여기 책에 참고하면 마이너스 3 넣으면 되네요. 작으니까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3이라 그러면 이 친구 x 플러스 3인수로 되고, 자 또 나누기 작업 연습해 봅시다. 3x 세제곱이니까 3x 제곱. 그다음에 자 요거는 또 바로 끝자리 맞춰볼까? 요거 8이야. 그럼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자. 얘는 숫자 커서 이걸로 갑시다. 마이너스 5x 제곱으로 맞춰보자. 그러면 9가 되니까 얼마? 마이너스 얼마? 요거 9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돼야 되노? 16이가 저 말지 못 알아봤어요. 여기 결과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4 됩니다. 여기 지금 마이너스 5x 제곱 되는 걸 맞추려고 그러거든. 얘는 숫자가 커서 이걸 맞추지 말고 얘를 맞추려고. 마이너스 5x 제곱 돼야 되니까, 자 9x 제곱인데 마이너스 5가 되려면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4x 이렇게 보면 끝나버리죠. 됐나요? 맞췄죠? 그러니까 조리제법 써서 해도 되지만 이것도 상당히 위력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 인수분해하면 되잖아. 자 요거는 3이니까 문제 괜찮게 줬네요. 소수니까 3 곱하기 1. 자 곱하기 8을 적절하게 잘 배치해서 마이너스 14 나오게 잘 찍어보세요. 뭐 곱하기 뭐 할까요? 4, 2. 4, 2. 오케이. 그러면 12가 되고 2죠. 큰 수가 가운데 부어 땡겨가고 곱해서 불렀으니까 마이너스. 자, 잘 됐네. 오케이. 자, 그러면 앞에 x 플러스 3 그대로 적으시고 얘는 3x에 자, 요 부호 그대로 땡겨 적어서 3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끝난 거예요. 됐죠? 예. 자, 되게 연결이 자연스럽게 잘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솔직히 조금 뭐 여러분의 힘이 필요해서 그렇지 양이 적게 나간 건 아니에요. 많이 나간 거는 맞고, 대신에 이거는 뭐 그렇잖아, 머리가 복잡한 게 아니라 단 기능적인 거라서 얘는 훈련이 좀 필요한 단원입니다. 그래서 좀 팍팍 나간 거고요. 그 여기 저 알림장 꺼냅니다. 없다. 너 또 없어? 넌 안 줘. 맨날 왜요? 맨날 뭐 갖다 버리고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먹어서 선물 드린다니까요. 당신이 멀쩡히 있어. 자, 몰라. 얘는 책 앞에다가 꽂아두고 날짜 적고, 이게 원래 이 책 말고 이제 개념 유형편이랑 다른 교재라서 장 모아서 이게 되는데 치킨 개념편에 개념 원리 앞에 적어놓으면 돼. 그다음 구교재 쪽에 이제 다른 거 적으면 돼. 저도 없는 것 같아요. 어? 저도 없는 것 같아요. 방금 봤다. 왜 자꾸 없다고 했어? 요걸 굳이 배가 고파? 요걸 먹고 싶은 거야? 제가 열장 어? 치킨 커플이잖아요. 아이고. 자, 일단 오늘 날짜 적습니다. 8월 14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거 교재 오늘 과제는 71쪽까지를 풀어오시고, 아까 연습 문제 포함되어 있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까 저기 저 중2들은 오늘 내가 준 그 유인물 연습해 주시고, 자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 저 각자 지금 가지고 있는 부교재들 있을 거야. 넌 RPM 가지고 있지. RPM 전반 못 가지고 배운 데까지 다 풀었나 아니면 아직 안 풀려있나? 좀 덜 풀렸나? 그러면 이거 볼게요. 쌤 B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이거 볼게요. 물론 난 고등학교 쌤 C 단계까지 그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어찌됐건 자 요거 부교재 문항수를 일단은 저 30개를 목표로 할게요. 너네는. 그리고 너네는 부교재 대신 일단 프린트로 확인해. 됐죠? 결과 뭐 시험 준비 됐다 뭐 보는 거야. 저 한 달 뒤에 시험이에요. 어? 저 한 달 뒤에. 알고 있어. 너네 학교가 제일 빨라. 최악이야. 18일인가 그때 됐잖아. 이거 문제 좀 주세요. 보자. 내가 삼각비 좀 주세요. 있어봐. 삼각비 좀. 저 뭐 너네 학교 이번 중앙수행 내일 없어? 그럼 너는 이거 애들 시험 대비 나갈 때 고등학교 내용 좀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기회가 될 거고. 전 희망이 고등학교 있잖아. 나가고 저 생각비도 주세요. 그럼 문제는 줄게. 하고 너는 그다지 시험에 너무 열 안 올리면 되잖아. 너네 어차피 고등학교 다 정해졌잖아. 성적 좀 삐고 난다고 뭐 인문계 먹고 이런 거 아니야? 이제 망해도 인문계 못 가는 거 그러니까 뭐 아니에요? 이번에 기분 나빠서 그렇지 고등학교 성적 잘 받는 게 낫지. 뭐 뭔지 알겠나?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시험에서 확인 자도 받겠습니다. 인문계가 나요. 하여튼 그러니까 근데 그 시험에 너무 열 올리지 말라고. 알겠나? 자 오늘 내용 설명 여기까지 끝.
음.